하고 있는데 갑자기 싸움 거는 거예요. 뭐 욕하고 나한테 뭐 침뱉으면 죽여버린다 하고 막 이랬어요. 머리카락 잡고 야 너 뭘 하냐 하면서 막 싸웠어요. 평화롭던 한 가게에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서로 머리채를 잡고 가게 사장과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였는데요. 놀란 손님들이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과연 두 여성은 어떤 관계이고 이 사건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예. 야, 진짜 이게 제보인데요. 15년 전 한 여성과의 악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한 여성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제보하신 분의 동서인 겁니다. 그런데 그 동서가 나이가 한 살이 많았다예요. 나이가 한 살 많아서 이게 그 시댁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뭐 동서니까 좀 존댓말을 쓰다가도 이제 둘이만 있을 때는 은근슬쩍 반말도 섞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좀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해서 어느 날은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갑자기 이 제보자분의 남편을 두고는 아주머님 관상이 바람 잘 피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여자께나 따를 것 같으니까 단속 잘해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좀 선을 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갑자기 이 제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도 찾아와서 시어머니가 우리 큰아들에게 용돈 줬다 형님네도 받았냐 이렇게 또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시아버지가 우리 아들한테만 땅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시부모님하고 좀 사이를 갈라놓은 이간질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간질로만 끝나지 않았다면서요, 이 동서. 네, 더 심각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이 늦은 나이에 둘째를 임신하게 됐는데 의사가 자궁이 약하니까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명절에 이제 시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안 갔는데요. 그런데 동서가 독감에 걸린 것 같다면서 어떻게 혼자 차례를 지내냐 이러면서 계속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가로 향했는데 그런데 하필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충격으로 유산을 하게 됐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동서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서는요. 저 임신했어요 라면서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세상에. 충격적인 게 동서가 당시 여성이 유산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형님에게 가장 첫 번째로 알리고 싶었다면서 축하받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약간 소시오패스 아니에요? 매기는 거죠. 어.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자, 어느 날 또 동서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한테 급전이 좀 필요하다라면서 현금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여성이 남편하고 상의해서 5천만 원을 ATM기에서 뽑아가지고 찾아줬고 나중에 근데 갚겠다고 하는데 갚지는 않길래 어허. 이 남편이 그 자기 동생이 사고 냈다는 거잖아요. 예, 예.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무슨 교통사고야? 라고 깜짝 놀랐다고 하고 그럼 뭐냐고 그러니까 다시 동서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언제 돈 빌렸습니까? 라고 발뺌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거짓말 비슷하게 됐는데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 그래요. 예. 5천만 원, 500만 500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억울함은 풀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이 동서 부부하고는 더 이상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야, 이간질에 돈 빌린 것도 막 거짓말로 빌려가고. 자, 일단 인연은 끊으셨대요. 자, 그런데 지난달 갑작스럽게 또 불청객이 찾아왔다, 이 사연자에게. 네, 저는 지금부터가 소름 끼치거든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제보자인 여성은 미용 관리업을 20년 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의 자리에서 10년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동서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형님 잘 계셨어요? 7년 만인데 그런 인사 전혀 없이 나 여기 옆에 미용 관리샵 는다. 간판 달기 전에 말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왔다. 라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너무 놀라잖아요. 그래서 아니 격리를 하던 동서가 무슨 갑자기 미용 일이냐. 그리고 다른 데 내면 되지 왜 하필이면 내 가게 옆에. 바로 옆이냐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내가 형님 허락받고 장사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서 난 미안한 거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남처럼 지내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해, 좀. 네, 설날 직전에는요. 동서가 갑자기 가게로 와서는 뭐 손님 관리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질렀대요. 자꾸 당신네 손님들이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워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CCTV나 증거 있냐고 했더니 아무런 증거도 없었고요. 하지만 동서는 내가 만만하냐, 너 죽어버린다면서 침까지 뱉고 여성도 폭발해서 결국 몸싸움을 벌이게 됐다고 합니다. 대체 이 동서란 사람 왜 이러는 걸까요?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시비를 걸고
싶은데 장사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손님이 많고 하니까 이제 기분 나쁜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부러우니까 시비를 찾고 싶은데 뭘로 시비 걸까 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쌍방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업무방해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협박죄,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죄. 다른 사람 있는 데서 저한테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랑 해서 3개를 이제 고소장 접수했어요. 자,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바로 옆에 동종가게 차린 이 동설한 사람 왜 이러는 거, 왜 괴롭히는 걸까요, 양 변호사님? 글쎄 이게 이 사회만 봐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뭔가 어떤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이긴 한데 글쎄 그냥 짐작이긴 합니다만 컴플렉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보자분에 관해서 뭔가 세미나는 그런 것들이 제보자분은 잘 모르지만 있었을 수 있다라는 그냥 추측 정도를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박 교수님 좀 궁금해요. 그러게요. 지금 이제 요것만으로 저도 확실하게 뭐 단언을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하나 알겠는 거는 이 예. 동설한 여자는 이 제보자에게 집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을 한다는 게 꼭 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고 좋고 사랑해서뿐만이 아니라 나의 뭔가 미해결된 어떤 심리적 이슈가 그 사람한테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도 끝내지 못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하고 이제 가깝게 있으면서 뭐 괴롭히기도 하고 뭐 잘 지내려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집착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뭐 시기인 건지 아니면 본인대로 억울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정서적인 어려움인지는 모르겠지만 당하는 사람은 정말 피가 마르는 상황이죠. 박 변호사님. 나쁜 사람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이유도 사실 잘 없잖아요. 납득할 수 없는.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뭐 서로 쌍방이 고소된 상황이지만 동서가 범죄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처벌을 해달라고 이 수사기관 또 사법기관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연을 더 이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남편들의 역할은 뭘까 뭐 이런 얘기를 좀 저희도 따로 물어봤는데 일단 이 동서라는 사람의 남편은 포기했다, 내 와이프를.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해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가족분들도 많이 화를 내셨는데요. 달방님, 인연 끊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이동욱님, 동서고 뭐고 나 같으면 상종 안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자니자니님도 사람이 아니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좀 시간이 길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전해드렸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